키가 크면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높다. 딱 이렇게만 단정 짓는 거는 너무 이제 제한점이 있죠. 처음에 다쳤을 때는 냉찜질이 좋기는 해요. 한 3일 내지 4일 정도는 냉찜질, 한 번 할 때 한 10분 안쪽으로, 너무 오래 하지 않고. 근데 아무리 쉬어도 계속 소리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네. 많은 분들이 척추나 허리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키가 크면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키가 크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가 더 잘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겉에서 봤을 때 마르신 체형이 이제 아무래도 몸통이 좀 얇다 보니까 근육량이 좀 적은 경우들이 좀 꽤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허리가 약해서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어떤 개념인데, 키가 크면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높다. 딱 이렇게만 단정 짓는 거는 너무 이제 제한점이 있죠. 오히려 목이 짧거나 이런 분들은 목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덜하다 보니까 안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세월이 많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더 잘 와서 목 디스크가 더 잘 생기기도 하거든요. 요즘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이제 어린 청소년들, 자라나는 시기에 친구들이 키는 막 완전히 쭉쭉쭉 자라는데 주변의 근육들이 근섬유가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지 못하면 키만 크고 잡아주는 근육은 아직 약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내지는 키가 쭉쭉 자라는데 근육이 아직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고정된 자세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조절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냉찜질이 좋은지 온찜질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원장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찜질이 더 좋을까요? 처음에 다쳤을 때는 냉찜질이 좋기는 해요. 한 3일 내지 4일 정도는 냉찜질, 한 번 할 때 한 10분 안쪽으로, 너무 오래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3, 4일 정도 지나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는 감이 좀 보인다, 이러면 이제 온찜질로 이제 바꾸시면 되는데, 일단은 다친 직후라던가 시술이나 수술을 한 그 직후에는 따뜻한 거를 대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다치거나 수술한 부위에 거기를 더 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 주시고,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냉찜질, 온찜질과 이제 그에 준한 치료들이 있어요. 크라이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고주파, 이런 치료들로 심부열 치료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의 집에서 하는 치료의 단점은 뭐냐면, 피부와 그 밑에 지방층을 다 거쳐서 근육, 관절, 신경까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너무 뜨겁게 내지는 너무 차갑게 해서 그렇게 또 피부에는 조금 이제 영향을, 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심부까지는 깊이 또 안 들어간다는 또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실, 이제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실 중에서는 크라이오라던가 아니면 고주파 심부 열치료기 같은, 피부에는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거기엔 영향이 없으면서 심부까지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자주 나는데 허리 디스크가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뚝뚝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본인이 느끼기에 뚝뚝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허리에서 소리가 나거나 했을 때 허리 디스크의 확률이 정말로 높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높진 않고요. 소리가 난다는 거는 움직일 때 관절면이 닿으면서 나는 소리죠. 밖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느껴지는 이물감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아주 건강하고 혈류도 잘 돌고 이런 관절이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근데 관절면이 만약에 소리가 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이 뭔가 형태가 변하면서 계속 거기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형이 된 경우와, 관절이 일시적으로 굳거나 강직이 돼서, 아니면 주변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그 움직임이 유연하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허리의 상태가 이제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좀 무리했다거나 이러면서 소리가 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충분히 잠도 주무시고 염증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식단이나 수면 그리고 휴식 이런 것들을 취하고 하면은 그런 소리는 금방 없어져요. 근데 아무리 쉬어도 계속 소리가 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디스크가 생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퇴행성 변화가 조금씩 너무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를 확 돌려가지고 오두둑 소리가 나면은 뭔가 진동이 오니까 시원한 느낌도 들어서 그거를 자꾸 일부러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하다 보면 이게 관절면이 자꾸 마모가 되면서 더 안 좋아집니다. 퇴행성 관절 변형이 더 쉽게 오고 그런 데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허리 아파서 나들이 못 가시고 집에서 있으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과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또 운동량도 부족하고 이러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디를 나가시기 전에 미리 좀 예열을 시키는 거죠. 준비 운동을 좀 해주시고 이제 나가서 외출하고 들어오셨을 때도 들어오셔서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 좀 같이 해주시면은 이 디스크 관절 질환의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후 운동들을 꼭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